예,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개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의사개장 김독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0월 11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접수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 계획안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이 중 2023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직권으로 의사 일정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입니다. 10월 6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 10월 10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육교직원 건익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이상 총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부결 의안을 제외한 19건의 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지물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10월 6일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공무원 휴직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현재 답변 처리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5분 자유 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10월 11일 타경일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공공시설 및 부지 활용에 관한 TFT 구성과 대토론회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아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 작성, 채택 후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의 위법, 부당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수집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정 발전 및 구민의 복리 정진에 기여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23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구본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반은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2개 반으로 편성하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별도 4개 반을 편성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 방법은 감사 대상 기관 부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업무 보고 청취,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증언 청취, 현지 확인, 구민 제보 접수 사항 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에 명시된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총 545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32건, 사회도시위원회 313건이며 2022년 11월 이후 처리 업무를 원칙적인 감사 대상 업무로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2023년도 민원 업무 처리 결과 및 업무 계획 추진사항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감사 반별 세부 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허미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동래구의회에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수여 시 사용되는 상장, 상패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이행 과정에서 적극 동참하는 모범적인 실천 과제로서의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보다 다양한 디자인, 소재 등의 개발에 대한 노력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일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시청인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논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예술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등미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정명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등미입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미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래구에서 수여하는 상장, 상패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 이후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전세 피해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6조 지원 계획의 범위를 제7조 사업으로 특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 소속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부여 등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 소속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장제비 지원 등 장래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예술진흥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 동래 전국 전통연달리기 대회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존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동래 전통연에 대해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대극장 무대 조명 구매 설치에 따른 관련 장비의 사용료 및 신청 서식과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이과 소관 2024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의 2024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안은 같이 동래구 제2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취소의 건과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부지 매입 변경의 건으로 관리 계획안 변경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등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예술진흥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육교직원 건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온천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경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 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타경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창업 공간 지원 및 창업 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타경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새로이 하고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고 보훈 명예수당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위탁 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어울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의 특별 출연 협약을 바탕으로 보증 재원에 대한 내용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구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공식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온천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의견 청취의 건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온천사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병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육교직원 거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방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혁신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온천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계획안은 본 임시의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의 결과 가칭
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 사업은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차별화된 기능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아래 부결 처리되었으나 행정 및 복지사업의 수요 증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민운동단체, 동래구 장학회 등 행정복지시설의 사무공간 부족과 국방개혁 2030 육군의 시험적용 부대 선정에 따른 예비군 통합청사 설치 등 당면 현안 사업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또한 상당히 인정됨에 따라 직권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감안하시어 의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공유재산 추가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24방 구정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 일괄 상정합니다. 본 구정 질문은 동래구 아스콘 도로포장 공사 관련으로 정경문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우리 구의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답변 시간을 제외한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경문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동래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중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락일리 명장일리 지역구 의원 정경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의 심각한 포트홀과 싱크홀 문제에 대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정을 위해서 힘써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포트홀 발생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은 포장균열 발생 부위의 우수 침투 등으로 인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력을 상실해서 국부적으로 포장 표면이 파손되는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은 시공 단계의 다짐도 부족이라든지 아스콘 품질 불량, 유지 관리 상태에서 대형 차량 통행 등에 대한 포장 파손, 계절 요인으로서는 장마철 도로 내부가 수분 포화 상태에서 차량 통행 시 높은 수압이나 방리 현상이 발생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해 포트홀로 인한 도로 포장 파손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와 구와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51건, 7월에는 157건, 이게 우수로 관련해서 3배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트홀 발생의 문제점은 주로 도로 주행 시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가 있고 2023년의 경우 관내 포트홀 등으로 인하여 차량 파손으로 인한 공제보험 처리를 한 4건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십 건의 도로 파손 신고에 대해서 동래구에서는 긴급하게 도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래구에 발생한 건수는 대충 몇 건 정도인지 아십니까? 네, 동래구에 지금 발생한 건수는 7월까지 해서 총 540건입니다. 540건이요. 네. 4년간 거의 한 3,700건 정도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예. 일어난 건 아십니까? 네네네. 그만큼 이제 포트홀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좀 심각한 부분이고요. 네. 우리 용적물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지금 4년 동안 한 2억 3천 정도가 지금 배상 처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피해 보상을 받는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거를 차량 파손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봅니다.
해서 이 포토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동래구에 시공감리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래구의 시공감리 업체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아직 안 됐고 서면으로 해갖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동래구 도로불착 관련해서 그 건설 사업 관리 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그 계약을 한 단가 업체에는 주식회사 코리아 ENT라고 한 2,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 기술자 한 명, 중급 기술자 한 명, 초급 그 기술자 포장업체 전문으로 해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 시공업체예요? 감리 업체입니다. 감리업체. 예, 예. 네. 그 감리업체가 지금 한 군데로 지정이 돼 있죠. 예? 감리업체가 한 군데로 지정돼 있죠. 예, 예. 한 군데로 지정이 도로불착 있습니다. 감리업체가. 도로불착으로 해서 예. 있습니다. 그 우리가 포토홀이나 싱크홀이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540건 정도 네.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굴착 허가는 지금 몇 건 정도 들어온지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굴착 허가가 지금 그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320건, 23년도에. 그 감리업체가 한 사람이 이거를 감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감리 업체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런 관계로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시공 상태 확인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 현장을 나가서 데모뷰라든지 다짐 확인이라든지 뭐 아스콘 온도 체크라든지 그런 일정 그 중요한 그 공정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확실한가요? 그 확실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그 감독 권한이 있는 우리 그 구청에서 근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리를 하도록 좀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절삭 포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절삭- 표층. 네? 표층에 절삭 포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건수를 아니 몇 cm 포장해야 되는지 5cm입니다. 5cm 표층 5cm 두께 말씀하시는 예, 거지 5cm입니다. 4.5에서 5.5 사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4.5에서 5.5를 깔아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제 현장 확인 결과 3cm 정도밖에 절삭이 안 돼 있어요. 그럼 포장을 2cm를 더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수관이라든지 상수도 뚜껑이라든지 다 덮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네. 이거 3cm밖에 절삭이 안 됐는데 이걸 5cm를 어떻게 포장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그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상승시켜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5cm를 지금 아니 절삭이 3cm밖에 안 됐는데 그대로 포장이 돼 있는데. 그건 기존에 있는 그 도로 자체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3cm 부분은 기존에는 5cm가 돼 있는데 지금 많이 그 눌려서 지금 3cm가 돼 있는 눌려서 상황이기 3cm가 때문에. 아니고 절삭을 네. 3cm인데 위에 3cm밖에 못 덮죠. 네네. 많이 눌려지는 게 뭐가 눌려지겠습니까? 눌려지는 뭐 밑에 구조물이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주로 해서 5cm 정도 일단은 절삭 포장하고 5cm를 덮는 걸로 지금 되어 본 의원이 있습니다. 시공업체한테 네. 물어보니까 절삭을 그 전부터 3cm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밑에 콘크리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절대 절삭을 못 하게 돼 있죠. 네,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기층이라서요. 예, 표층 부분에는 5cm를 해야 되는데 네. 4.5에서 5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전부터 부산시에서 서로 부분에 대해서 3cm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3cm로밖에 안 된다. 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5cm로 그 표층은 기존 우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5cm로 지금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3cm를 그 절삭 포장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재왔잖아요. 네. 오늘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그 현황 자체를 갖다 별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코어 채취는 메다르당 하나씩 되게 돼 있죠. 30R도. 30아르당 네. 하나죠. 한 네. 900평 정도 되는 네네네. 하나인데 이 구역에도 안 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여기가 네. 어디냐면 네. 명장이동 한국마트 앞에 그 포장한 도로입니다. 네. 그쪽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그 혹시 영상이 지금 틀어지나요? 여기가 성암 정형외과 앞입니다. 본 의원이 찍으면서 물이 다 튀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포토홀이 저렇게 발생하면 네. 인도에 물을 뿌리거나 저 절삭된 부분에 포토홀이 생긴 도로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재료들이 떨어지면서 재료. 인도로 튀게 되면 저게 사람을 맞았을 경우에 다칠 수도 있고 물을 튀어서 옷을 베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삭 포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천시에 저런 어떤 포털이 생겼을 때는 그 우선 지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실시하는데 그거는 우리 그 록카드라든지 PRM으로 해가지고 우선 그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전문가 현장 확인을 해서 일부 그 소파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된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땜질식 처방이거든요. 포토홀이 생기고 나면은 땜질식 처방으로 하는데 이거를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이제 절삭을 한 다음에 밑에 이제 점토질이라든지 자갈이랑 모래 섞인 이런 것들을 밑에 집안을 다져놓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부만 위에만 덮어놓으니까 자꾸 이게 포토홀이 계속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 확인을 처음에 했을 때 뭐 우천시라든지 우선 그 차량 통행의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할 때는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이게 절삭 포장이 될 경우에는 절삭 포장을 하고 뭐 2층 정도 다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비율이 어느 그게 정도 되십니까? 어느 비율 말씀? 절삭 포장하고 임시 땜질식 포장하고 주로 지금 현재 그 태풍이라든지 우수기라든지 우선 지금 그런 상황들은 자료 제출을 저희들이 했긴 했는데 그 임시적으로 보수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임시 보수인데 예. 저기도 이제 용기가 생겨가지고 도로 포장이 밀린 상태에서 다시 포장을 한 거거든요. 예, 예. 다시 포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포토홀이 생긴 거예요. 저기 제가 보니까 현행 지금 그 저것도 절삭 포장한 겁니다. 예, 도로 주행을 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포장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이게 그 부분 보수가 되다 보니까 차량을 갖다가 그 주행을 못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 도로 포장을 하고 나면 우리가 대로나 소로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다르겠지만 대로 같은 경우에 몇 도 이상일 때 통행이 돼야 됩니까? 40도, 50도죠. 40도나 50도. 40도 이제 소로고 이제 대로 예, 예. 같은 경우에 50도만 예, 돼도 예. 통행이 가능한데 예. 그 도로 포장하고 그 온도가 떨어졌을 때 통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는 그 도로 주행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그 도로를 막으면 정체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현장 여건상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 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부실공사가 일어났는데 아직 철근도 안 말랐는데 예? 콘크리트도 안 말랐는데 들어가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도로 통행이 네. 불편한 통행을 빨리 시켜야 된다. 내가 빨리 집에 들어가고 살아야 되니까 콘크리트가 아직 안 굳었는데 그냥 들어가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부분 보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러면 호소를 하기 다시 때문에 저거를 그냥 임시적으로 그냥 포장을 해서 통행을 시키는 게 추후에 발생을 안 시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하겠죠. 사고 발생이 안 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중요하죠. 대충 하고 또 통행시키고 또 빵꾸 나면 또 포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적인 좀 개선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기에 다시 코어 채취를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네.
근데 이제 기층하고 비비층하고 이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세 군데를 코어 제치를 했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데코팅이 그 접착제가 그 골고루게 아마 분사가 되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도로 포장하면서 데코팅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데코팅을 이런 식으로 대충 해버리니까 접착이 안 되는 거겠죠. 우리 포장에는 우리가 이제 감리 업체가 있잖아요. 예. 감리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감리가 지금 나가서 그렇게 일이 발생을 했는지 하는 사항들은 지금 현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서 그다음에 우리 감리 보고서가 제출되는데 그 내용도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이게 명륜동입니다. 명륜동인데 도로 포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버스가 바로 지나갑니다. 도로 포장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데코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현장 여건이 지금 뭐 통행이라든지 현장 여건이 여기가 마을 버스 한 대씩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옆으로 지나가도 되는데 다 긁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 개선이라든지 업무 개선을 좀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될 수 있으면은 다 정리를 해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는 감리도 없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도로 포장을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여기는 명장시장 앞이에요. 명장시장 앞에. 제가 여기에다가 A4 용지에다가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체크를 올려놨는데 이게 한 2년 전에 포장을 한 거일 겁니다. 한 1년, 한 2년 사이에 한 건데 골재 크기가 거의 5에서 6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WC하고 WC2하고 4를 많이 깔죠. 우리 예. 대로소로 같은 예. 경우에는 WC2하고 4는 규격이 원래는 15mm, 20mm입니다. 맞죠? 네, 네,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이 골재 크기 이 본 의원이 찍은 사진에 보면은 4에서 5 정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지금 그 회사에서 그 배합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섞여서 지금 나오는 상태이고 조달청에 인정받은 업체에서 지금 공급을 받은 그런 아스팔트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배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본 의원이 싶습니다. 회사에다가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골재가 체에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저런 골재가 나올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 체그름으로 해서 배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골재가 나오죠? 감리가 없으니까는 도로 포장이 엉망인 거예요. 감리가 실제 현장에 상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100억 이상이 돼야 뭐 이렇게 책임 감리를 해서 현장 사무실에 그 근무를 할 수는 있고. 우리 감리업체는 감리 비용 안 가져갑니까? 도로 골착 그거 네, 할 때 도로 가져갑니다. 포장할 때 가져가죠. 네네. 그럼 책임성이 없나요? 100억이 아니니까. 책임성은 있지만 일정 그 중요 공정에만 있고 뭐 공정에 그 도로 항시 포장 상주할 수는 도로 없습니다. 포장할 때 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 포장할 때 감리가 없는데 저거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스팔트 같은 이게 지금 그 토목공사에는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잘 없었다 보니까 이 감리 계약은 돼가 있지만 일정 공정이 어느 때 뭐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업무 개선을 좀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무 규정에 따라서 아스콘 재료는 문제 교환 요구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교환 요구를 했나요? 교환 요구를 지금 현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한 건 없죠. 네. 아스팔트 포장 정비 공사가 완료되면 어떤 기준으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합니까? 적정성 여부를. 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공사의 지금 적정성 여부 판단은 지금 감리를 경유해서 우리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하고 합니다. 준공서 받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아스팔트 시방서 등에 따라서 두께, 적정성, 준공 아스팔트에 대한 다짐도 밀도, 적정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검사합니까? 지금 우리 그 품질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그 건설 안전시험 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소규모 일단 그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법상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두께의 적정성, 다짐 밀도의 적정성 시공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적정성 기준이라는 것은 두께는 5cm이고 네. 밀도는 지금 저희 지침상 (3.15) 3.15인데 그게 몇 표층이 퍼센트? 2.3159 그다음에 네. 기층이 2.32입니다. 그게 몇 프로 거기서 정도? 96% 96% 죠. 따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럼 다짐도가 96% 이상 나와야 하는데 예. 이를 감독, 이 관리 감독할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 시험에 의한 방법 시험 성적서만 보고 예. 하는 거겠죠. 네네. 아스팔트 포장 다짐도는 코시로 채취를 해가지고 분실력 그 시험 네. 성적에서 예, 예. 나누기 기준 밀도 100으로 해갖고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그거는 제가 아직 숙지 못했습니다. 숙지 못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포토는 일부 다짐도와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본 의원이 이제 마련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짐도가 잘못되게 되면 포토홀 발생 원인 자체가 똑같이 비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짐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 관리라든지 시공 관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다 갖춰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또 건축을 지을 때도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져야 오래 살 거 아닙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 이 아스팔트도 다짐질이 잘 돼야 수명 연장이 오래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과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다짐도 관리가 좀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현실상 좀 그렇다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짐 밀도를 밀 때는 10톤 이상이라든지 롤러 같은 걸로 밀어줘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기계 손으로 들고 들어가면 문대버리니까 다짐도가 안 되는 거겠죠. 아마 소파일 경우에 소파일 경우에는 조금 그렇고 큰 장비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파 얘기하셔서 그런데 소파도 그 불경 아스콘에서 긴급으로 계약하고 하시는 단가 거 계약.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공문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스콘이 기준 미달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시루 채취를 했습니다. 예, 예, 알람 예. 루프. 예. 거기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지금 있는지. 현재 재시공 그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재시공? 10월 중에 지금 재시공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재시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네. 그 기준이 비비층이 몇이었죠? 12cm. 근데 저기는 몇 센치가 깔려 있죠? 10.02. 예? 10.02 지금 기층 말씀하시는 거지? 네네. 그거 10.02cm가 돼 있고 지금 12cm로 해야 됩니다. 그럼 시공을 잘못한 거죠? 예, 예. 이거 본 의원이 한 군데 나가고 판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나가서 이랬는데 다른 데도 포장이 제대로 돼 있을까요? 그래서 도로 굴착 관련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는 업무 개선을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드시 시험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재시공 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뭐 여러 군데 판 것도 아니고 한 군데 가고 검사를 해봤는데 코어 채취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 저렇게 기준에 맞지 않게 아스콘을 깔아놨다면 우리 동래구 관내는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시공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굴착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 시험 성적서를 받고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나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대책안을 내놓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할 때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걸 제출하게끔 만들어서 아스콘 평균 수명을 한 2년 이상을 늘려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따라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 저희 업무 개선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가장 그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공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현장 또는 뭐 준공 확인은 그 감리 보고서가 일단 분기별로 네.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일단 뭐 사진상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그 준공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서류상 확인도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근데 뭐 실제 그 두께라든지 뭐 어떤 그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 성적서에 의해야 합니다. 그럼 시공 전후로 현장 사진만 첨부하고 준공 완료 보고서 제출만 받은 채로 그 적정 시공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조치가 있거나 뭐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뭐 시험 성적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시키도록 합니다. 근데 현장 관리자 출근 일자 보면은 5월 26일, 8월 22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언제 나가야 한다든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도로 포장할 때도 감리가 없었습니다. 예, 감리가 지금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 감리 분이- 비용은 받아갔잖아요. 제가 그때 하루 종일 있었는데 감리 안 나왔어요. 감리한테도 물어보니까 시공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 현장에서 그렇게 네.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코어 채취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비용은 다 받아갔잖아요. 감리도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절차를 거쳐서 뭐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뭐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가 감사원에서 이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정비공사 대해서 제대로 된 검사 없이 준공 처리한 대구 지자체 그 직원이 경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건 제가 정확하게 뭐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제 총체적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 도로 포장에 대한 시공 방법이라든지 시공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 시공 방법에 따라서 서로대로 구분 없이 우리 동네 구민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피해가 없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부정신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오늘 하는 거니까 관리 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감리 현장이라든지 뭐 시공 현장이라든지 품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특별히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업무 제도 개선이라든지 한 사항을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토홀의 발생 원인은 다짐질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우천시 포장 내부의 침투수가 발생하면서 주행 차량에 의한 강국 수압 현상이 되면서
포트홀이 발생됩니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에 따라 도로 파손이 크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포트홀 예방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아스콘 혼합물 관리와 공국률 관리, 아스팔트 포장 시 온도 관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태코트 시공 시 철저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야 하며 다짐도는 96% 이상 나와야 하고 공국률은 8% 이하인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정에 입각한 공사와 관리 감독을 한다면 포트홀, 싱크홀 발생 원인을 줄이고 주민을 바라보기에 더욱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사 관리 감독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정경문 의원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강현정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더불어민주당 천병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우리 동래구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듯이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당장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기야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마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 일인 양 가슴 아파했습니다. 동시에 내가 사는 집도 잘못될까봐 불안에 떠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전세 사기는 무자본 갭 투기,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중, 삼중 계약, 불법 건축물 사기 등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방법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전세 사기 피해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연령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대 이하가 26%, 30대가 43%에 달하고 취약계층 유형을 살펴봐도 청년층이 71%에 달합니다. 전국적 통계를 보더라도 20대에서 30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주택 유형도 청년, 신혼부부 등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충족할 수 있는 빌라, 연립주택 같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도 부족해 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되는 건축왕이나 빌라왕처럼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공모하여 임차인을 속인다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전세 사기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래구만큼은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기를 고대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토지정보과로부터 받은 동래구 전세 사기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3년 5월 말 기준 우리 동래구에는 총 66세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의 피해액을 합하면 총 52억 7,500만 원에 이를 만큼 큰 규모입니다. 더욱 불행인 것은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은 점점 증가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는 등 연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추가적인 특별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가 최근 전세피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피해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세 사기에 직면한 피해자들은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인하여 여전히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와 부산시에 의존하여 방관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의결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래구 차원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전담 부서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십시오. 수도권의 경우 서울 마포구는 청사 2층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 및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은평구의 경우 생업으로 청사 방문이 힘든 주민들을 위해 지하철 역사에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서구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전세 피해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피해자들의 일상과 미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번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부산진구 전월세 안심 매니저 사업, 사하구의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의 사례처럼 조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등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래구도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부산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동래구도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필수 조건인 의식주, 그 중에서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를 단순히 부동산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길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천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를 삶의 터전 삼아 꿈을 키우고 생업을 일구고 인생의 익어가는 계절을 보내고 계신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장준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 2, 3동 국민의힘 허미연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올여름 우리는 예고 없이 닥쳐오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열대화된 지구를 실시간으로 체감하였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당연한 외침만 메아리칩니다. 그런데 공허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잡을 수 없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고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숱한 질문이 쏟아지지만 환경운동과 탄소 중립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현 시점에 말로만 환경위기, 기후위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기존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이상기후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먼 미래 문제일 것만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애석하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기성세대들의 환경 파괴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 민생 모두 중요하지만 더 감당하기 힘든 기후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 행동해야 하며 이것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는 탄소 중립에 대해 다가온 위기에 호소하였고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동래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함께 그린 동래연구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9대 의원님들과 일본 무사시 누클린 센터, 스기나미 청소공장 등 해외 선진 자원 순환 처리 시스템을 견학하였고 국내 모범 사례로 송파구 재활용센터, 서울 재활용 플라자,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를 비교 견학하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문적인 분야를 배우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7월에는 우리 지역인 부산의 자원순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곡 매립장,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를 견학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전환을 위해 연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행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상장 상패에 대해 여수시 등 수많은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고 실무를 직접 제작해 집행부서에 제안하였습니다. 총무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연구단체 취지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제324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된 동래구와 동래구의 포상조례 개정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여 친환경 소재의 상장 및 상패를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가오는 제29회 동래읍성 역사축제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친환경 소재의 상패로 제작 수여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그 의미를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래구는 환경체험 및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혁신어울림센터 내 어린이 도서관을 환경을 테마로 한 탄소중립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경기도 강명시 업사이클 아트센터를 견학했을 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센터를 체험하도록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탄소 중립에 대한 인지와 필요성을 확산하고 문화로 정착하여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습관해서 당연한 일이 되도록 동래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선행 환경교육을 활성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공무원 등 공직자의 환경교육도 실시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현안에 관심을 높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안전, 재난 취약계층이란 용어를 넘어 새로이 폭염,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용어까지 생겨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광범위한 의미의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이 아닌 실질적으로 각 자리에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국민이 해야 할 것,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래구가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책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함께 그린 동래연구회에서 제작한 친환경 소재의 상패를 장준용 구청장님께 첫 번째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연구단체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 지속가능한 환경시책 추진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동래구를 만드는데 선구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함께 그린 동래연구회 1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타경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래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 23동 더불어민주당 타경일 의원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입니다. 주민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직권상정 안건과 관련 동래구 발전과 협치를 위해 쓰고 계신 정명규 의장님의 대승적 태도와 합리적 설득에 기인하여 집행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 등 건축물과 부지 조성에 있어 방만하고
졸속적인 추진 과정과 공간 운영의 비효율성과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안인 기상청 리모델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동감하였고 우리 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기존의 생각을 바꿔 찬성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의회 내 소수의 목소리와 비판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집행부에는 일침을 가하는 동시에 난간에 처한 사업을 처음부터 재점검하여 추후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추진 중인 생활복합 SOC 사업은 지난 19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최초 사업비 160억 규모에서 467억까지 증액되는 등 여러 번의 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 증가 등이 문제되어 왔고 최종적으로 이번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검토 사유에서 추진 사업의 중단과 함께 유사 중복시설에 대한 타당성의 재검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및 운영수지의 재분석, 자체 타당성 조사의 경제분석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낸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조치는 그동안 공들여온 사업이 자칫 좌초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힙니다. 기상청 부지 역시 앞서 말씀드린 생활복합 SOC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하였듯 주민 편의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불분명한 계획 변경과 유사 중복 공간 배치 등을 보면 예산과 지방재정 집행계획에 있어 우려를 내려놓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를 통해 향후 구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효용감을 줄 수 있는 공간과 시설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합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계획 중인 생활복합 SOC, 기상청 부지, 구민 제2체육센터 건립을 장기적으로 타당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집행부, 전문가가 포함된 TF팀을 꾸릴 것을 촉구합니다. 일시적 TF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의 점검을 맡긴다면 효과적인 사업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TF팀을 꾸리기 전 의회와 집행부 간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토론회를 통해 서로 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한 사업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네는 떠나고 싶은 도시 1위의 오명을 벗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주민과 하신 약속대로 기상청 등의 사업을 합리적, 효율적 추진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의회와 함께 손잡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검토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만한 지방예산 사용과 관련한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이 겹치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해 재정 악화와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와 광역시도 등 5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54건의 방만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경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한 추진 사항을 성실히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